앱만 깔면 $30어치 비트코인을 공짜로 드립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삶은 비트코인으로 바뀌었을까요? 비트코인으로 번 돈으로 짓겠다던 꿈의 도시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문득 그 나라가 생각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운명을 비트코인에 베팅했던 나라. 중미의 작은 화산국 엘살바도르입니다. 비트코인 평단가가 약 45,000불 정도로 상당히 저점에 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엘살바도르는 꽃길을 걷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5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이 미친 도박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뚫었으니 엘살바도르는 돈방석에 앉아 파티를 즐기고 있을까요? 오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비트코인 국가 실험의 진짜 결말을 공개합니다. 시계바늘을 2021년으로 돌려보죠. 부켈레 대통령의 포부는 마치 시트콤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으로 수수료 없이 해외 송금하고 세계 최초의 디지털 금융 선진국이 됩니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정부는 치보라는 국영 전자지갑 앱을 출시하고 전 국민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앱만 깔면 $30어치 비트코인을 공짜로 드립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4만 원 정도지만 당시 엘살바도르 서민들에게 이 돈은 4인 가족이 며칠을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앱을 다운로드했죠. 하지만 대박인 줄 알았던 이 이벤트는 출시 첫날부터 대재앙으로 변합니다.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터져버린 건데요.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등판해 서버 늘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IT 고객센터 직원처럼 해명하는 총극이 벌어졌죠. 더 골 때리는 건 신분도용이었습니다. 공짜 돈 받으러 왔는데요 하고 앱을 켰는데 누군가 내 주민번호로 이미 가입해서 $30를 홀라당 빼먹은 경우가 속출한 겁니다. 해커들의 먹잇감이 된 거죠. 이 혼돈 속에서 정부는 비트코인 프로젝트에만 약 4천억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시간이었습니다. 농업부 예산의 3배가 넘는 이 돈으로 엘살바도르는 2022년까지 총 2,400여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전국에 비트코인 ATM을 깔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IMF와 월드뱅크는 너네 금융 시스템 붕괴한다. 당장 멈춰라 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반면 전 세계 비트코인 마니아들은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뤄졌다며 엘살바도르 해변으로 몰려와 축제를 벌였죠. 국가 부도를 경고하는 국제기구와 혁명을 찬양하는 코인러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30가 털려 분노한 국민들. 이 난리통에 엘살바도르의 운명을 건 도박은 이미 멈출 수 없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 버린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의 겨울이 닥칩니다. 6만 달러를 넘보던 비트코인이 1만 6천 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산 비트코인은 반토막이 났고 엘살바도르 국채 가격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장 비트코인 놀이 그만두지 않으면 구제금융은 없다. 국내에서도 시위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투기하지 말라며 비트코인 ATM을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졌죠. 보통 이쯤 되면 죄송합니다 하고 발을 뺄 텐데 부켈레는 여기서 광기를 보여줍니다. 트위터에 딱 한마디를 남기죠. 공포에 살 때다. 내일부터 매일 비트코인 1개씩을 더 사겠다. 국가부도 위기 앞에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손절이 아니라 물타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5년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며 소위 떡상했습니다. 정부 지갑에는 수천억 원의 수익이 찍혔죠. 부켈레는 거 봐라 내가 옳았지 라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코인으로 수천억 원을 벌어놓고 정작 IMF에 돈 좀 빌려달라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유는 황당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이미 국가 부채가 산더미였어요. 2024년 기준 국가 부채는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를 넘어섰고 정작 손에 쥔 건 비트코인뿐. 당장 갚아야 할 현금이 없었습니다. 수익을 실현하려면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 판다는 게 국가 신념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파는 순간 비트코인 성지라는 브랜드가 무너지니까요. 게다가 나라 빚은 태산인데 비트코인 수익 3억 달러는 그 빚의 1%도 안 됐어요. 결국 2025년 2월 엘살바도르는 자존심을 굽히고 IMF와 14억 달러 구제금융에 합의합니다. 조건은 굴욕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의무 수용 폐지, 가게에서 비트코인 안 받아도 됨, 추가 매수 금지, 정부 돈으로 코인 그만 사기, 치보지갑 민영화, 세금 먹는 하마인 국영지갑 사업 팔아치우기. 겉으로는 비트코인 대박난 나라지만 속사정은 생활비가 없어서 적금도 못 깨고 사채 쓰는 꼴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삶은 비트코인으로 바뀌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이 쓴다며 치보지갑 다운로드가 400만 건을 넘었다고 자랑했지만 이건 $30 공짜 지원금 때문인 반짝 효과였습니다. 통계를 보니 충격적입니다. 지원금 $30를 다 쓰고 나서도 앱을 계속 쓴 사람은 20% 남짓, 즉 국민 10명 중 8명은 공짜 돈만 챙기고 앱을 지워버린 겁니다. 상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받아야 한다지만 실제로는 거부하는 곳이 태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물론 실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비치라고 불리는 작은 어촌 마을 엘존테는 다릅니다. 이곳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으로 서핑 강습료를 받고 할머니가 파는 옥수수빵 푸푸사도 코인으로 사 먹습니다. 해외에 나간 가족이 보내준 돈을 수수료 10% 떼가는 웨스턴 유니온 대신 비트코인으로 수수료 없이 받으며 금융혁명을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동네 이야기일 뿐 국가 전체로 보면 해외 송금 중 비트코인 비중은 2%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혁신보다 당장의 달러 현찰을 더 믿고 있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번 돈으로 짓겠다던 꿈의 도시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부켈레 대통령은 화산연료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세금이 없는 미래 도시 비트코인 시티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개된 황금색 모형은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았죠. 하지만 2025년 현재 그곳은 여전히 신기루입니다. 도시 건설 자금을 댈 화산 채권 발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실제로는 착공조차 제대로 못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태평양 공항 건설 현장에서 터졌습니다. 비트코인 시티에 관문을 짓겠다며 라 우니온 지역에 귀중한 맹그로브 숲 플로르데 망글레를 밀어버린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공항을 짓느라 천연 방파제인 숲을 파괴하는 모순이 발생한 거죠. 서민들을 위한 복지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구경동물병원 치보펫은 부켈레식 보여주기 행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수익으로 최첨단 구경동물병원을 지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진료비가 단돈 350원이라며 홍보했죠. 하지만 실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예산 부족으로 관리가 안 돼 멀쩡한 개들이 방치되거나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2025년 초 대통령이 직접 병원 폐쇄를 지시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다시 여는 총극까지 빚어졌죠. 야심차게 내놓은 금융상품들도 비판에 시달립니다. 아까 말한 화산 채권은 물론이고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시민권을 주는 프리덤 비자는 가격 책정 실패로 비웃음을 샀습니다. 옆 동네 카리브해 국가들은 1, 2억 원이면 시민권을 주는데 굳이 14억 원을 내고 엘살바도르 여권을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올인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재무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저점에서 과감하게 사모은 비트코인으로 국가 재정이 보탬이 된 건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죽음의 나라를 전 세계 힙스터들이 모이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리브랜딩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마케팅 비용으로 쳤다면 이보다 싼 값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화폐 실험으로 보자면 최소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 적어도 지금 이 시점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으로 강제해도 국민의 신뢰와 인프라 없이는 화폐를 바꾸기 어렵다는 걸 증명했죠. 물론 이게 단순히 코인이라서 실패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엘살바도르가 가진 고질적인 빚 문제, 복잡한 정치 상황, 그리고 IMF와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으니까요. 한편 엘살바도르의 폭탄 선언 후 4년이 지난 지금은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미국조차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엘살바도르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걸까요? 과연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서는 이 실험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앞으로의 시즌2를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